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3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좀 열받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맨날 열받는데.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 열받아요. 유난히 열받습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가 한 일주일 전쯤에 열흘 정도 됐네요. 열흘 전쯤에 보고서를 하나 발표하고 그 보고서를 시영 씨랑 저랑 이 미탈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12월 10일에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국경제 보고서는 30, 40대 74만 명 직장 잃고 알바 뛴다라는 제목의 보도였어요. 네. 이거 가지고 저희가 731화인가요? 728화. 728화에서 미탈로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한국경제가 손수 반박하는 기사를 올렸어요. 오. 좀 색다릅니다. 저희 걸 보고? 네.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고소하겠다라고 전화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거는 다른 경제. 그러니까 한국경제 말고 네. 다른 곳에서 네. 그리고 실제로 고소를 하신다고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중재 방송에서 나온 경우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신문 보도에서 우리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반박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좀 낯섭니다. 처음 아닌가요, 거의? 진지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지해요. 굉장히 진지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근데 보도를 한다는 건 진지한 거예요. 네. 아니면은 그런가요? 전화를 하거나 네. 뭐 고소한다고 막 그러거나 뭐 그런 적 있었지만. 네. 근데 이제 한국경제의 요번 보도는요. 40시간 이상이 OECD 풀타임 기준 이런 것도 틀리는 한국경제라는 우리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OECD 풀타임 일자리 기준 논란, 친정부 시민단체의 잘못된 통계 해석.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제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걸어야 되겠다. 친정부 시민단체의 잘못된 통계 해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거에 좀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 네. 그래서 얘네 되게 똑똑하고 지금 우리는 친정부 시민단체여가지고 우린 굉장히 큰 실수를 했나? 아니, 이런. 민원연이라고 해주세요. 왜 자꾸 한 시민단체라고 그래? 옛날에 전 자신 있습니다. 얘는 근데 얘는이 아니고 이들은요 민원연이라고 보도에서 몇 번을 얘기해요. 아, 해요? 네, 친정부 시민단체라는 말은 제목에 들어간 거고요. 실제 그거는- 보도 내용에서는 민원연이라는 이름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친정부 시민단체라고 약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글쓴 저는 경제 문제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다니. 저게 더 무서워. 너무 자신만. 나는 저런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 그래서 내가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는 거야. 자, 네. 일단은요. 민원연이 10일 내놓은 보고서를 일단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한국경제 기사의 전체 내용 중에 풀타임 일자리 기준을 주 40시간 근로로 정하고 관련 통계를 내놓는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게 주 30시간인데 틀렸다 이렇게 쓴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민원연 주장과 달리 풀타임 일자리 기준은 하나가 아니고 민원연의 반박에 대해서 통계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라고 비판했어요. 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7월에 낸 보도 해명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OECD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인구 고용률 외에 주 40시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율로 적용한 풀타임 환산 고용률을 공식 통계로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약간의 우리가 이것만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닌데 우리를 너무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그 어떻게 보면은 요 풀타임을 가지고 하는 그런 따져보는 거라면은 제가 오히려 이 보고서를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재반박 보고서를. 그런데 한국경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언론 권력을 감시한다는 기치를 내건 좌파 성향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그리고 좌파. 저는 민원연이 이런 자료를 낸 배경에 어떤 의도보다는 무지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도 썼고요. 이렇게 정말 기사가 내용이 이거예요. 진짜 완전 얘 개무식한 것들아 이거네. 네네, 그렇죠.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통계를 직접 접할 기회가 드문 민원연 관계자들이 통계를 잘 모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또 이렇게 우리를 그렇지 뭐 니네 수준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와중에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한상혁 전 민원연 공동대표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지요. 그 얘기는 왜 나와? 언론 감시라는 취지는 좋지만 이번 민원연 자료와 같이 결론에 현실을 끼워 맞춘다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발렸어. 완전히 발린 거야. 야, 이 멍청이들아 이런 거잖아 지금. 완전히 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를 발릴 정도면 우리가 진짜 틀렸나 보다.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알았던 게 잘못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러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어떻게 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르나? 보통은 이 정도 할 때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기자인데, 한국경제 기자인데, 그래서 이거 따져보자라고 했어요. 아니, 그래서 근데 저는 글보다 숫자를 먼저 보는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숫자 보고 이게 말장난치네 이 생각부터 먼저 들었거든요. 아 역시 당당해. 그래서 저의 당당함은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요. 발렸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이제 자문을 받은 거지. 내가 또 자문 받는 거에만 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이런 건 가해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다른 보고서 할 때는 한번 김태동 선생님께 뭐 여쭤봤다 했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는 너무 간단한 거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읽어도 이게 술술술술 익히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발표를 한 거야 우리가. 내가 특별히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고 이 풀타임 이거 눌러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거 맞네? 시영 씨가 쓴 게 맞네라고 전혀 고민의 여지 없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렸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발렸어요. 발린 거야. 제가 생각하기엔 아니고요. 제가 그거 하나 눌러보고 하셨다고 했지만 저는 이거 쓰기 전에 굉장히 많은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네. 자신 있어야지. 네. 좋아. 그래서 아무튼간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김태동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이제 자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문을 받고 반박문을 쓰던 아니면 반박문을 써서 자문을 보내던 아무튼 대응을 해달라라고 이제 시영 씨한테 얘기를 했고요. 시영 씨가 초안을 받아가지고 통화를 하고 아무튼 뭐 초안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한번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또 줬고요. 근데 이걸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막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겁나 어려워.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읽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과 나온 사람 몇 명 빼고는 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시영 씨. 네,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저의 SOS 최백은 교수에게 또 문자를 보냈어요. 네네. 나 저거 뉴스톱에서 봤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원래 우리 보고서를. 네. 그런데 이거 뉴스톱 기사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뉴스톱 기사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뉴스톱 기사가 우리 거라고요. 내가 또 막 그랬어요. 우리 보고서를 거기 올린 거잖아요. 우리 보고서라고요. 근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한국경제가 난리를 쳤다고요. 그랬더니 아니 뉴스톱이 맞아. 또 이렇게 답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 반박문을 읽어달라 우리 거를. 그랬더니 읽어보시고 답을 달라 했더니 조금 있다가 한 30분 있다가 읽어보셨나 봐요. 훌륭한데요? 이렇게만 온 거야. 그랬더니 그냥 발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맞아요. 또 이렇게 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대표님은 제가 원래 대표님이 저희 보고서를 안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꼭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왜냐면 이제 세게 뭐 공격이 왔다거나 이런 정도의 내용은 대표님께 한번 상의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저도 한 번 더 읽고 이거 대표님한테도 보고 하면서 이대로 그냥 내도 될지. 왜냐하면 또 한국 경제가 또 난리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하고 이제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검토를 마친 여러 사람의 검토를 마친 그런 보고서를 읽어드릴 거예요. 네. 자, 어찌됐던 민원연 모니터 보고서를 무지로 가득 차서 근거도 없이 우기는 애들이 쓴 거. 정말 그 경제 통계도 직접 적할 기회가 드문 민원연 애들이 쓴 그런 보고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 만약에 아닌 거로 드러나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한국경제. 자, 그러면 정말 그런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한국경제는 민원연 보고서에서 절대적인 풀타임 일자리의 노동시간 기준을 제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보고서에서 어떻게 했는지 등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한국경제가 반박문에서 민원연 주장과 달리 풀타임 일자리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네. 저희도 하나가 아니라고 썼습니다. 아니 글을 일단 안 읽고 쓰셨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원래 보고서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OECD의 파트타임 노동자 통계는 일반적인 정의 (common definition에 의한 통계와 개별 국가 정의 (national definition에 의한 통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 다음에 이 중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정의에 의한 통계만 자료가 나와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common definition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OECD의 일반적인 풀타임 정의는 주 30시간이 맞고요. 네. 한국경제 기사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OECD는 풀타임 일자리 기준을 주 40시간 근로로 정하고 관련 통계를 내놓는다 이렇게만 썼다는 거죠. 이건 그냥 틀린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 이들 표현은 이게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서 이게 왜곡이 발생한 표현인 거죠. 시작부터 그리고 제가 OECD의 풀타임 키워드가 들어간 통계 20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걸 다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반적인 그 풀타임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케이. 어쨌든 한국경제 일단 1패.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가 찜찜했던 게 이거거든. 고용노동부의 해명자료. 고용노동부는 왜 이런 걸 또 여기에 그렇게 말하잖아. 고용노동부 해명자료가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고용노동부의 해명자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자리 줄었다.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이게 7월 5일 해명자료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한국경제가 정부도 OECD 풀타임 기준이 주 40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제시했었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엄밀히 말하면 한국경제 기자가 네. 보도자료를 잘못 읽고 이런 주장을 한 거고요. 이분은 네. 읽기가 좀 안 되시나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7월 5일 조선일보 기사 중에 주 36시간 일자리 2년 새 20만 개 줄어라는 보도에 대해서 반박한 자료입니다. 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가 정경영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일종의 시간조정 고용률을 보도를 한 건데요. 네. 박기성 교수가 36시간 일자리가 2년 새 20만 개 줄어라고 주장한 근거는 양질의 일자리 기준을 주 36시간으로 잡았고요. 주 36시간 이상의 취업자는 모두 한 명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36시간 미만의 취업자를 36시간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시간만 일했다 그러면은 고용률을 4분의 1명이라고 친 거고요. 18시간 일했다면 반명 이렇게 계산한 거죠. 오케이. 36을 기준으로 36이 네. 1명이고 네. 나머지는 다 거기에 맞춰서 환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20만 개가 줄었다는 거고요. 네. 노동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어떻게 했냐 하면 36시간이 넘은 경우 즉 48시간 근로자는 1.33명으로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 36시간 이상 노동자를 노동시간과는 상관없이 한 명으로 고정을 했으니까 네. 당연히 노동시간이 추세적으로 줄어들면 일자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6시간 이상 되는 거를 뭐 거기에 비례해서 더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네.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냥 근데 일로 그냥 퉁쳤다. 네, 근데 노동부 해명이 언뜻 보면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시간이 추세적으로 감소했다고 노동부가 해명을 했거든요. 결론에서는. 근데 추세적으로 감소한다면은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노동시간이 엄청 긴 노동자들도 노동시간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부가 이제 36시간이 넘는 경우 48시간은 1.33명으로 52시간 근로자는 1.44명으로 계산해야 맞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60시간 일하던 노동자는 52시간 일하던 노동자가 됐고 52시간 일하던 노동자는 40몇 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됐다 이거죠. 네네. 그러면 그만큼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네. 숫자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박기성 교수식으로 이제 36시간 이상 노동자를 한 명으로 고정하지 않으면은 2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줄어든 걸로 나왔겠죠. 일단은 지금 여태까지 말한 것처럼 9시간 노동자는 4분의 1명 그리고 18시간 노동자는 2분의 1명으로 0.5명으로 계산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내용은 왜 36시간 이상 노동자를 노동시간과는 상관없이 한 명으로 고정했냐라고 하면서 따진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그렇죠.
네. 근데 그 기준이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따진 근거는 36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즉 48시간 이상 48시간 근로자는 1.33명으로 계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해명이 예. 이 박기성 교수 자료에 반박이 되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계산법대로 계산을 하면은 네. 20만 명보다 숫자가 덜 나와야 되잖아요. 실제 숫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만 명이나 감소를 했는데 이 인원들이 모두 53시간을 일했다고 가정을 하고 고용노동부의 해명 자료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68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계산 결과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그 박기성 교수의 자료를 반박을 하고 싶었다면 노동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그 숫자가 덜 나와야 되잖아요. 20만 명보다 덜 줄었다고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20만 명보다 더 감소했다고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풀타임 환산 노동부의 계산 방식으로 하면. 그럼 잘못 반박한 거네? 그러니까 노동부의 해명은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해명이 맞는데 해명 자체는 맞는데 계산법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족을 덧붙여 약간 어설픈 해명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국경제가? 그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국경제가 말한 풀타임 환산 고용률을 볼 텐데요. 이 풀타임 환산 고용률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실근로시간에 40시간을 나눈 거예요. 근데 뭐 일단 40시간으로 나눴다고 하니까 OECD가 40시간도 풀타임 일자리 노동시간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언뜻 보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통계를 해석할 때는 항상 어떤 목적으로 어디 쓰이는 통계인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풀타임 환산 고용률 지표가 쏘인 곳을 OECD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면 사회적 보호와 삶의 질, 성별, 고용 항목에 있는 풀타임 환산 고용률 성별 기준이라는 통계예요. 네. 고용노동부의 해명 자료에서 제시한 통계거든요. 네. 이게 왜 나왔냐면 단순히 성별 고용률 격차만 모아서는 성별에 따른 노동시간 차별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노동시간으로 고용률을 보정해서 성별에 따른 노동 투입의 격차를 본 거예요. 성별에 따른 노동 투입의 격차.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노동시간이 낮은 경우가 많잖아요. 경력 단절이나 육아휴직이나 뭐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여성들이 낮은 시간대의 일자리에 더 많이 분포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남녀 간의 차이를 분석하려고 OECD는 이제 풀타임 환산 고용률이라는 지표를 쓴 건데요. 네. 근데 고용노동부가 해명 자료에서 뭐라고 하냐면 풀타임 환산 고용률을 국가별로 근로시간제나 시간제 비중이 다른 환경을 고려해 더 정확한 고용률을 내놓기 위해서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지표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면서 우리가 고용률에서 매우 양호한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적 자체가 다른 거네. 네, 목적 자체가 다르고 실제로 한 80년대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하도 노동시간이 길다 보니까 네. 고용률이 100을 넘습니다. 이 풀타임 환산 고용률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통계인데 이걸 가져와서 막 OECD에 고용을 많이 됐다 이렇게 네. 하니까 네. OECD의 그 풀타임 일자리 기준이 40시간이라고 주장을 한다든가 노동부처럼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호조라든가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틀린 통계 해석이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또 그렇네. 네, 그러니까 한국경제 기자가 이처럼 지적할 부분이 많은 해명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인용을 하면서 기사의 초보적인 오류를 변명하는 데 이용한 거는 자기네들이 정부발 자료를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단체는 못 믿고 정부를 믿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약간 TMI로 고용노동부의 해명 자료의 부족한 점, 그러니까 미흡함을 우리가 계속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경제가 이 고용노동부의 해명 자료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기네 기사에서 그건데요. 한국경제가 지난 7월에 낸 고용노동부의 해명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OECD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인구 고용률 외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율로 적용한 풀타임 환산 고용률을 공식 통계로 발표한다라고 고용노동부가 말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잘못된 얘기를 받아 쓴 거네.
고용노동부가 이런 말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사실인데 그 고용노동부가 말한 이 말을 한 자료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그 아까 말한 7월 5일자의 고용노동부의 해명 자료였는데 이 해명 자료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더라라는 것이잖아요. 부적절함이 있더라라는 것이잖아요. 오류라기보다는 부적절한 부분이죠. 그런데 OECD가 고용률 외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비율로 적용한 풀타임 환산 고용률을 공식 통계로 발표하고 있는 게 맞느냐? 풀타임 이퀴벌렌트라는 데서 40시간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 네네. 이렇게 혼동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그 이퀴벌렌트라는 말은 연구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랑 다른 기준을 갖고 와서 실제 값을 보정할 때 네네. 그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퀴벌렌트라는 말이 들어간 것 자체가 이게 풀타임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김태동 교수님의 조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원래 40시간이었으면은 풀타임 환산 자체를 안 한다는 거지. 그쵸? 네, 그렇죠. 원래 근데 지금 이 사람은 그거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풀타임 환산 고용률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풀타임 기준이 40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지금 한국경제에서는 야 이거 봐 지금 고용노동부가 낸 자료에도 풀타임 환산 고용률이 있잖아라고 지금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거 맞나요 제 말이?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이라 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를 야 일정한 기준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말한 거지. 그렇죠. 그죠?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국경제가 제시한 주 40시간이라는 풀타임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한국경제가 그 반박문에서 주장하기를 네. 국가마다 고용 환경이 천차만별이니까 뭐 그 OECD가 여러 가지 기준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여러 기준이라는 건 이미 뭐 국가별 통계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 국가별 통계에는 우리나라 자료가 없다. 뭐 이건 아까 말씀드린 사실대로고. 뭐 이제 한국경제가 40시간으로 풀타임 기준을 잡은 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자기 맘인 네. 거잖아. 네. 한국경제 말대로 자기 맘이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한국경제는 OECD 기준인 30시간이나 박기성 교수의 36시간과는 달리 40시간을 풀타임 기준으로 삼은 통계를 낼 수 있고요. 네. 저희도 그 전까지 보고서에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네. 네. 거기서는 보고서에서는 그냥 OECD 기준을 40시간이라고 하길래 낸 보고서고요. 그거 틀렸다고 낸 보고서였고 근데 이제 40시간이라는 기준도 약간 적절한지 왜냐하면 한국경제가 기사에서 기준 자료를 사용한 게 고용동향조사예요. 고용동향조사의 조사 방법을 살펴보면요. 특정 조사 기간, 그러니까 매달 15일이 포함된 주간인데요. 이때 표본 가구를 7,000개 정도 됩니다. 방문조사원이 면접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조사 방법이니까 이제 실제보다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고 특정 조사 기간에 표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법정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이라도 조사하는 기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노동자가 쉬거나 휴가를 낼 경우나 휴일이 껴있어 실제 노동 시간이 낮아지는 경우 이런 걸 고려하면은 주 40시간보다 실제 반영되는 노동 시간이 낮아져요. 그럼 누가 휴가 갔다 이러면은 또 그거를 빼는 네. 거군요. 네, 실제로 통계청 홈페이지 가보면은 홈페이지를 잘 찾아보시면은 이거 질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실제로 일한 시간 그러니까 야근 이런 거 포함해서 일한 시간에 대답해달라 적어달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 OMR카도 돼 있거든요. OMR카드처럼. 실제 노동 시간은 뭐 각 노동자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40시간 이하인 노동자를 무조건 싸잡아서 이렇게 한국경제처럼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87만 명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이 노동자가 모두 직장 잃고 알바 뛴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성급한 결론이라는 게 저희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확실히 성급하네. 네. 그거를 몰랐으면은 한국 경제처럼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한국경제가 이제 그 반박문에서 말하기를 자기들은 통계 여러 개 통계 자료 보고서 바로 글 못 쓴다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근데 시영 씨도 아는 걸 왜 한국 경제를 몰랐을까? 정말 실소밖에 안 나왔고요. 네. 아까 처장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했지만 네. 정말 실소밖에 안 나오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그러네. 누가 발렸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한국경제는 이제 민원연은 자료에서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비판하며 5번 이내의 클릭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결론에 현실을 끼워 맞춘 기사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 그런 지적이 지사 저변에 정부를 비판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라고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경제는 아무튼 우리 보고서가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물론 우리가 무식하고 그다음에 악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민원연 보고서 우리 보고서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최대 현안을 일자리로 잡고 그동안 스스로 취업자 수와 같은 양적 통계를 기준으로 국정 홍보를 해왔던 만큼 실제로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면 언론이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겁나 막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아무튼 처음에 말한 뭐라고 좌파 뭐 이름도 까먹었네 이제 그 표현도 친정부 무슨 친정부 시민단체라고. 제가 네. 언론 권력을 감시한다를 기치로 내건 좌파 성향 시민단체 민주언론연합. 네, 그렇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반대로 한국 경제가 진짜 무조건 깔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그쵸. 것이다. 너는 그렇다라고 일단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이 결론은 지금 굉장히 씩씩거리고 있는 시영 씨 입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를 쓰면서 한국 경제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제가 결론에 문재인 정부가 최대 현안을 일자리로 잡고 그동안 스스로 취업자 수와 같은 양적 통계를 기준으로 국정 홍보를 해왔던 만큼 실제로 고용의 질이 떨어졌다면 언론이 분명하게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라고 한 거는 이제 취업자 수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바라보면 인구 변동 효과도 왜곡을 하게 되고 그렇죠. 실제로 인구 변동을 줄일 수 있는 고용률이라는 통계를 경제학 시간에 더 많이 가르치고 배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취업자 수로 일자리 홍보를 하는 거는 정부 스스로도 프레임의 함정에 빠져드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대목을 넣은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한 것도 이제 고용률 통계에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대목을 넣은 건데요. 한국경제식으로 세상을 정부에 대한 유불리라는 이분법으로만 따지면 인구 효과를 고려하는 건 정부의 유리한 분석이고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정부의 불리한 분석이겠죠. 그 40대 인구가 막 10몇만 명씩 줄어드는데 일자리 숫자도 10몇만 명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은 거기다가 일자리 수가 10만 명 줄었으니까 40대 망했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정부는 인구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해명 자료를 내는 게 1년 동안 반복이 되었어요. 그렇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정부와 언론 모두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균형성을 갖추고 좀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 경제 근거도 정확해야 되고요. 그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뭐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통계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 주장 그리고 이런 자료를 낸 배경에는 어떤 의도보다 무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네. 우리한테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찌됐던 간에 조선 이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어떤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그 출입처제도 관련된 토론회를 하면서 그 논쟁을 막 들으면서 나 혼자 약간 나만의 세계에 빠져들거든요. 근데 그 세계 나만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민원연도 저렇게 우리가 하던 관행이나 관성에 빠져서 이게 원래 우리가 하는 일이야라고 우기면서 우리는 이렇게만 해왔고 우린 이대로 계속 갈 거야라고 우기면서 뭔가 부적절하게 하는 것은 없나 나도 잘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개선하고 뭐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쓴 이 글을 보면서 반대로 우리도 이제 비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무지하다라거나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또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이 그냥 풀타임에 대해서만 건조하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기사를 썼는데 시민단체에서 비판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박을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만 썼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물론 다시 재반박을 할지라도 충분히 이게 논쟁이 되면서 오히려 이 사안을 국민들이 더 알아나갈 수 있고 시민단체와 민원연과 한국경제가 콩당콩당 뭔가 막 논쟁을 하고 있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사가 너무나 심하게 깐족거리면서 막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이 기사가. 그리고 이런 식의 행태가 제가 그래서 한국경제를 들여다보니까 PD 수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세게 썼더라고요. 이분이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PD 수첩이 그 검찰 기자단인가요? 그거 가지고 했던 그 방송을 가지고 엄청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PD 수첩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좌파가 장악한 어떤 그런 언론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함부로 비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봐서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좌파라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말 잘 안 써요. 근데 기사에서 이런 걸 썼다? 자기 성향을 그냥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좌파는 딱히 욕은 아니라서 타격감은 없는데. 욕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종북이랑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종북이라고 했다가는 이제 걸릴까봐 약간 이제 그것도 안 걸리게 생겼지만 대법원 때문에. 네. 더 열받네 또. 예, 좀 약간 그런 표현으로 조금 그거보다 낮춘 표현이죠. 이제 거기서 종북에서 조금 더 막 가면은 이제 빨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태까지는 쭉 그렇게 했었죠. 근데 그래서 너무 비판을 너무 원색적으로만 하는구나. 진짜 아프게 하는 게 아니고 기가 차네 이런 식의 느낌이 들게 지금 비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다 들어보신 분들은 한국경제가 쓴 이런 자료를 낸 배경에는 어떤 의도보다 무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박문 읽은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기사 네. 한국경제 반박문이 온라인으로만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좀 늦게 발견했는데 아니 근데 그건 반박문이라기보다는 칼럼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기자 칼럼이거든요. 이게 네. 왜 합습니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걸 보니까 근데 아무튼 좀 유치한 건 사실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게 지금 토요일 방송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저희는 책 읽기로 일요일날 찾아뵙고요. 월요일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9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